생긴 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고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상대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며 상대를 비난합니다. 나만의 잣대로 상대를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일이 떠올라 법륜 스님의 말씀이 무척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할매의 책장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말씀과 7분 철학자들의 명언 중에서 강하게 가슴에 와닿았던 글들을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글들이 큰 울림이 있었는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럼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래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법륜 스님.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해지세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은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를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말고 놓아버리고 살아있는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뜨거우면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뜨겁다고 괴로워하면서도 잔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풀 같고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 깨달아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결국 습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습관이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내 문제로 바뀝니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모 노릇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굴레가 됩니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랑을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나부터 먼저 해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시작하면 삶의 희망이 보이고
의미가 생길 겁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세요.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조건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보지 못한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면 바깥에 알릴 때 아무리 많아도 80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이 웅튼 것이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입니다. 동정심으로 만났다가는 곧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고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 건 그 사람 마음입니다. 남자 여자를 자꾸 고쳐서 다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나 고치세요. 남을 고치는 건 어렵습니다. 생긴 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고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상대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며 상대를 비난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내 자신과 상대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화를 내면 손실이 생깁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쁘기보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살 때 겁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낙관이 아니라 일어나 버린 일은 항상 잘 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살면서 목표 하며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떨지 않고 잘 곳이 있으면 뭐 그리 인생에 불안할 일이 있나요?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도 나처럼 사는 게 힘들었구나 생각해 보세요. 한 송이 꽃을 보고 좋아하면 꽃이 아닌 내가 좋습니다. 사람 역시 아끼고 사랑하면 그가 아닌 내가 행복해집니다.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는 것처럼 실패를 거듭하고 연습하면서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실패를 절망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한 것은 역시 욕심 때문입니다. 뭔가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채우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허전함도 사라집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 구하기를 꺼려하지 말고 귀 기울여라. 자신의 것이든 아니면 빌려온 것이든 분별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무지함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안다고 믿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무지한 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고 믿는 자가 현명한 것이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깎는 일이 아니며 능력의 결여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훌륭하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끝을 생각하라. 환호의 현관을 지나 행복의 집 안으로 들어서면 비탄의 문을 지나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할 것이며 등장할 때의 갈채보다 행복한 퇴장을 더 준비해야 한다. 환호로 시작했다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것은 불행한 자들의 일상적인 결말이다. 등장할 때 범속한 박수 소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물러날 때 표출되는 대중의 감정이다. 누군가의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문지방까지 행운이 동반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장하는 사람은 정중한 대접을 받으나 퇴장하는 사람은 경멸받기 쉽다. 현자는 바보가 친구에게서 얻는 것보다 적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쳐라.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 당신 혼자 정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자기 혼자 살려면 신처럼 거룩하게 살거나 완전히 야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 플라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를 피해라.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선행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거만해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이 피하는 구실을 줄 수 있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호의를 돌려줄 것이다. 겸손과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 속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친구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요구는 당연한 듯 한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주의하라.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신뢰하던 사람들도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지와 격려로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니체. 용기는 죽음을 죽인다. 진정한 용기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청년들은 밑바닥 생활을 꺼리지 말라.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꼭대기로 뛰어오르려고만 하는 것은 추락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미 내면에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역사를 나와 별개로 생각하거나 도서관의 낡은 서가에 꽂혀 있는 오래된 책짐으로 여긴다. 하지만 우리들의 매일 지속되는 삶 자체가 바로 역사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날마다 역사를 만든다. 두려워하거나 허둥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쳤는가, 게으르게 보냈는가, 용감하게 도전했는가, 어떤 일을 어제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행했는가. 이 같은 태도들이 하나하나 쌓여 매일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침묵은 영혼의 언어이며 진실은 그것의 표현 방법이다. 언어는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감동하며 울고 웃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후회는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삶을 갉아먹으니 광란처럼 자신을 망친다. 삶에서 큰 고통을 초래하는 후회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패에 연연해하지 말며 후회를 떨쳐내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라. 비교는 살인자이다.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상대방과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자아를 파괴할 수 있는 무의미한 비교를 떨쳐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라. 진리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발견하려는 자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의미와 목적을 가진 존재이다. 진실은 인간에게 도전한다.
우리는 진실을 탐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러한 도전을 이겨낼 때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모든 진실은 과감하게 말해야 한다.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어떤 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변화하는 것만이 영원히 존재한다. 석가모니 남을 해칠 마음이 없었더라면 성냄에 얽매이지 않으리니 원한을 오래 두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는 머물지 말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말하지는 말라. 남의 흠을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써 자신을 살펴나가라. 분노와 어리석음은 언제나 나란히 함께 다닌다. 그들은 물속에 있다가도 불 속으로 뛰어들며 높은 언덕에서 느닷없이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그대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침내 그들이 그대를 다스리게 된다.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면 어둠의 터널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 터널 속에는 온갖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들이 싹을 틔우고 있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눈이 떠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터널 앞을 스치며 지나게 된다. 악의 씨앗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원한도 없는데 그를 욕하고 꾸짖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않으면 그 허물은 도리어 욕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끼얹더라도 역풍이 불어와 오히려 자기를 더럽히는 것과 같느니라. 험악한 말씨보다 공손한 말씨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꾸짖으며 욕하기보다는 꾸짖으며 보듬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더 진실한가.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말 속에 심기보다는 미움과 원망의 씨앗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또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한마디의 짧은 말이라 하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말이며 낯선 그림자이거나 스쳤다간 사라져버리는 환영에 불과할 뿐이다. 말이 입 안에 들어있을 동안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실감나는 말도 없을 성쉽다.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한마디의 말 속에 자기 자신의 양심이 실려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가 실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구애받지 않고 완전한 정신의 자유를 누려라. 박제된 거북으로 존재하느니 차라리 진흙탕에 꼬리를 끌며 사는 살아있는 거북이 되라. 새장에 갇힌 살찐 꿩이 되지 말고 10걸음, 100걸음에 겨우 한 모금 마시는 고달픈 꿩이 되라.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므로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은 잊힌다. 올가미는 토끼를 잡는 도구이므로 토끼를 잡으면 올가미는 잊힌다. 마찬가지로 말은 뜻을 전달하는 도구이므로 뜻을 전달하고 나면 말은 잊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쓸데없이 말을 중시한다. 자신이 처한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닫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내 생각은 나에게만 옳은 것일 뿐인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생물은 각자 타고난 성질을 지닌 채 각자에게 알맞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이 지닌 능력만큼 자신이 처한 환경만큼 생각하게 된다. 작은 새가 볼 수 있는 세상과 큰 새가 볼 수 있는 세상은 분명히 다르듯이 작은 새와 큰 새는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인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구나 처한 환경과 타고난 능력이 달라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데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될 것이다. 잘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다. 죽음과 삶은 운명이고 밤과 낮은 하늘의 운행이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물리의 상정이다. 무릇 자연은 우리에게 형체를 부여하고 삶을 주어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있다. 늙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죽음으로써 편안히 쉬게 모든 것을 안배해 주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것은 곧 자기의 죽음을 잘 맞이하는 길인 것이다. 정말 알면 모른다는 소리가 나온다. 도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깊이 아는 사람이고 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얕게 아는 사람이다. 모른다는 사람이 전문가이고 안다는 사람은 초보자이다.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적을수록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피상적으로 겉모습만 볼 때는 어떤 문제든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그 분야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별것 아님을 깨닫게 되어 섣부른 확신이 줄어들게 된다. 배신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다. 물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광주리의 말에 똥을 받고 대합의 말에 오줌을 담으며 정성을 다해 돌본다. 하지만 어쩌다가 목이나 빈대가 말에 붙어 있으면 그 모습이 안타까워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때려잡게 된다. 그러면 말이 깜짝 놀라 굴레를 던지고 발버둥을 치다 결국 그 사람은 머리가 깨지고 가슴이 부서지는 참극을 빚고 만다.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사랑하는 것을 잃고만이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남들보다 일찍 출세가도를 달린다고 해서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빨리 성공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오만과 편견에 빠져 더 큰 성공의 욕심을 내며 폭주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조금 더디더라도 방향만 맞게 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당신에게도 인생의 황금기가 적절한 시기에 찾아올 것이다. 모두가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순간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자신의 단점만을 보고 채찍질하며 조바심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소크라테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자연은 인간에게 한 개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주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에 두 배로 들을 줄 아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현자의 입은 마음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 안에 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는 가식적인 맞장구를 치며 듣는 체하기에 바쁘다. 또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듣는다.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아가거나 우정을 나눌 수 없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의 행간을 읽어내는 사람이다. 말을 듣는 것만큼이나 말하는 사람과 동일한 심정으로 대화에 임한다.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내면 깊숙이 일어나는 현상을 재빨리 알아차린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진 현명한 사람을 곁에 두어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자다. 이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배우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쓸데없는 데에 자존심을 세우고 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거나 단순한 사람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면서 배움이 가능한 현명한 사람이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솔직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나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고 그와 함께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의 책임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이 구분되는 지점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일에 대한 책임의식의 유무에 있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파악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현명하게 구분하여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큰 일을 함께 도모해도 불안하지 않다. 모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족한 줄을 아는 자는 욕을 당하지 않는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짓거리는 자는 알미 없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을 나르는 것부터 시작하고 1000마일의 여정은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많이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적게 이해하는지를 알고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 속기 쉽다. 침묵할 때를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자기 목소리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기 쉽다. 자신의 내면과 접촉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충분한지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쉽게 만족하는 사람은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은 세상과도 평화롭게 지낼 것이고 남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은 자기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 계속 관심을 받고자 하는 남자는 외면당하기 쉽다. 항상 서두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실수를 하기 쉽다.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할 것이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여정을 간과하기 쉽다. 항상 경쟁하는 사람은 협동의 아름다움을 무시한다. 서두르는 사람은 사소한 세부사항을 등한시한다. 항상 지름길을 찾는 사람은 여행의 교훈을 눈여겨보지 않고 쉬운 출구만 찾는 사람은 힘든 일에서 오는 기회를 놓친다. 항상 외부의 검증을 찾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다. 항상 물질적 소유물을 찾는 사람은 영적 성취를 소홀히 여기며
통제력을 찾고 있는 사람은 놓아주는 것의 가치에 무관심하다. 우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등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며 칭찬을 찾는 사람은 자기 개발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다. 항상 답을 찾는 사람은 질문하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며 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의 가치를 놓친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감사할 기회가 적으며 무슨 일이든 남을 탓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책임의 역할을 외면한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 수용을 못하고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른다. 또한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겸손함의 중함을 모르며 항상 위안을 찾는 사람은 도전을 통한 성장의 가치를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항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고요함을 못 견디며 성공에 집중하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외부의 원천을 통해 성취감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적 성취감의 가치를 간과하기 쉬우며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수용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서두르는 사람은 인내의 가치를 모른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모자란 듯하다. 하지만 그 효용이 다함이 없다. 충만된 것은 텅 빈 것 같이 그 효용에는 끝이 없다. 크게 곧은 것은 굽은 것 같고 가장 뛰어난 기교는 서툴게 보이며 뛰어난 웅변은 눌변처럼 들린다.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강한 인간이 되고 싶다면 물과 같아야 한다. 네모난 관이면 돌은 네모나게 흐를 것이요. 둥근 관이면 물은 둥글게 흐를 것이다. 물은 부드럽고 마음대로 흐르기 때문에 가장 부려불급하고도 강한 것이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강한 것을 지배한다. 고드려거든 몸을 구부려라.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난다.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옳음이 드러난다.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구부러지는 것이 온전히 남는다는 옛말을 믿어라. 진실로 그래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다.